안녕하세요. 순마학원 과학강사 현길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학생들 중간고사 대비해서 중학교 2학년 과정 중에서 학생들이 너무나 어려워하는, 또 많이 힘들어하는 과정, 비열과 열 용량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해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비열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경우에 항상 나오는 그래프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보는 그래프 무엇이냐? 열 평형에 대한 그래프인데, 고온의 물체와 저온의 물체를 접촉시켰을 때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 쪽으로 열 에너지가 이동하고, 그로 인해서 고온의 물체는 온도가 점점점 내려가고 저온의 물체는 점점 온도가 올라가다가 결국 같은 온도가 되는 그 그래프. 자, 봅시다. 고온의 물체는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온도가 떨어지고, 저온의 물체는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서 결국 어떠한 온도에서 만나게 되는 이 그래프가 항상 나오게 됩니다. 이 그래프가 무슨 뜻인지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일단은 전체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처음 뜨거운 물체의 온도가 80도였다. 그리고 차가운 물체의 온도가 처음에 10도였다. 그런데 두 물체를 오랜 시간 동안, 충분히 오랫동안 접촉을 시켰을 때 점점점 온도가 가까워져서 결국 같은 온도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때를 우리는 열평형이라고 했어요. 그때 온도가 예를 들어 30이다. 자, 그랬을 때 뜨거운 물체를 A, 차가운 물체를 B라고 했을 때 이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 바로 A와 B, 이 두 물체 간의 비열 그리고 열 용량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수업 시간에 어떻게 배웠습니까? 비열이라는 녀석과 열 용량이라는 녀석 공통점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비열과 열 용량이 큰 물질은 온도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반대로 비열과 열 용량이 작은 녀석들은 온도 변화가 매우 심하게 일어난다 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교를 해볼까요? A라는 물질 어떻게 온도가 변했죠? 50도나 변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B라는 물질은 20도밖에 변하지 않았어요. 자,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의 질량이 같다. 질량 A와 질량 B가 같다라는 조건이 붙었을 때는, 어머나 잘못 썼네요. 질량 B가 같다라는 조건이 붙었을 때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네, 우리는 비열을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A라는 물질은 똑같은 시간 동안에 50도만큼 변화하였는데 B라는 물질은 20도밖에 변하지 않았다. 어떤 게 더 많이 변했나요? A가 변했죠?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A가 B보다 비열이 더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얼마만큼? 2.5배 차이가 나네요. 2.5배만큼 더 비열이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A와 B가 같은 물질이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A와 B가 같은 물질이다. 자, 같은 물질이라는 뜻은 비열이 같다라는 뜻이죠. 비열이 같다. 왜? 비열은 물질의 특성이니까. 비열이 같은데 이렇게 온도 변화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렇죠, 열 용량 때문입니다. 열 용량이 큰 물질, 즉 같은 물질이라면 질량이 큰 물질이 열 용량이 크게 되고 질량이 작은 녀석이 열 용량이 작게 되죠. 그래서 열 용량이 큰 녀석이 어떤 녀석이다? B다. 왜? 온도 변화가 더 낮으니까. 그리고 A라는 녀석은 B에 비해서 열 용량이 작다. 무엇을 근거로? 같은 시간 동안에 온도 변화가 더 심하게 일어났으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열 용량 몇 배 차이? 2.5배 차이. 이 2.5배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이다? 비열이 같으니까 질량에서 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객관식에서 많이 나타나요. 그렇다면 서술형, 보통 학교에서 중간고사에서 서술형으로 낼 때 이런 문제를 통해서 대개 100점이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서술형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주로 나오느냐? 계산하는 문제들이 주로 나옵니다. 자, 어떻게 나오느냐? 첫 번째 유형,
물체의 비열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 열평형 온도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부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열을 구하는 공식, 비열을 구하는 문제. 자, 그래프는 똑같아요.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있어요. 보통 비열을 구할 때 한 물체의 비열은 알지 못하고 나머지 하나의 물체는 비열을 알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열량기 실험 있죠? 물을 뜨겁게 끓인 다음에 그 안쪽에 금속 물체를 집어넣어서 오랜 시간 동안 방치를 해둔다. 그러면 열평형이 일어나서 그 금속의 물체가 온도가 100도까지 올라가겠죠? 그 물체를, 뜨거운 물을 훅 꺼내서 차가운 물로 빠르게 옮겨 놓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 뜨거웠던 물질은, 물체, 금속은 온도가 점점 낮아지게 되고, 차가웠던 물은 온도가 점점 증가하게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뜨거운 물체인 물체 A 100도, 보통 상온의 온도, 물의 온도 20도 나타내게 되고, 여기 열평형 온도는 그때그때 문제마다 달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40도 정도, 30도 정도 괜찮겠네요. 30도로 해보자. 이때 A 금속의 물질, A 금속의 질량이 200g이고 이 녀석이 비열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B라는 물질은 물이에요. 물의 질량이 300g이고 물의 비열을 안 나타내죠. 근데 우리는 물의 비열을 이미 알고 있어요. 물의 비열은 1이죠. 자, 여기까지 정보가 주어졌을 때 이 A라는 물질의 비열을 구하라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우리 이 열평형의 특성을 이용을 하면 되죠. A라는 물질은 열량을 계속 빼앗겼고 B라는 물질은 그 열량을 계속 얻어서 온도가 올라간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A가 잃어버린 열량과 B가 얻은 열량은 서로 같게 된다.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A의 열량을 구해볼까요? 자, 열량 Q, A의 열량, A가 잃어버린 열량은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CMT라는 공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C가 비열, M이 질량, T가 온도 변화. 그렇죠? 그렇다면 비열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녀석의 질량은 200g이래요. 200g이니까 킬로그램으로 고쳐줘야죠. 0.2kg 곱하기 온도 변화. 온도 변화는 얼마큼 이루어졌죠? 100도에서 30도까지. 100 마이너스 30 이렇게 되는 거고요. B가 얻은 열량 Q, B는 똑같이 CMT 이렇게 구하게 되겠죠? 그러면 물의 비열은 1이고 물의 질량 0.3kg. 그리고 그때 온도 변화는 30도에서 20도까지 30 마이너스 20 이렇게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계산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하느냐? QA와 QB가 같다라는 것이니까 이걸 계산해 볼까요? 0.2C 곱하기 7C 이퀄 0.3 곱하기 10이니까 0 얼마죠? 계산이 이상해집니다. 14 C는 3 하게 되고 C는 14분의 3 하고 나오게 되네요. 이게 이 물체의 비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구할 수 있겠죠? 지금 단위가 숫자가 좀 엉켜서 분수로 나왔는데 학교에서 문제를 출제할 때는 대부분 정수로 나올 수 있도록 숫자를 조절해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 여기에서는 열평형이 일어나게 되는 온도를 알려주었는데 두 물체의 비열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물체를 접촉을 시켰을 때 과연 몇 도에서 열평형이 일어나느냐, 그 온도를 찾으라는 문제가 또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칠판을 지우고요.
그래프는 똑같아요. 그때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같아요. 자, 보통 물을 이용하게 돼요.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서로 섞어줘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죠? 미지근해지죠. 그때 온도가 몇 도일까? 그것을 구하는 문제들이 또 출제가 돼요. 자, 처음에 뜨거운 물의 온도가 60도였어요. 차가운 물의 온도가 20도였어요. 두 물을 섞어주면 중간쯤 언제가 몇 도인지 모르겠지만 중간쯤 되는 온도로 열평형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 뜨거운 물의 질량이 200g이고 차가운 물의 질량이 100g이었다. 그러면 이 가운데 평형이 이루어지는 온도는 몇 도일까? 어떻게 구하면 되냐? 얘도 똑같아요. 뜨거운 물이 잃어버린 열량과 차가운 물이 얻은 열량은 서로 같게 되니까 그 값을 다 구해주면 됩니다. 자, 뜨거운 물이 잃어버린 열량 CMT 이렇게 구하니까 물이라고 했으니 물의 비율은 얼마? 1 곱하기 질량 0.2kg 곱하기 여기 온도 변화가 문제예요. 온도 변화를 어떻게 잡아주면 돼요? 60에서 T까지 60 T만큼 변화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차가운 물이 얻은 열량 CMT는 똑같이 물이니까 비율은 똑같이 1이고 물의 질량 0.1kg이고 이때 변한 온도값은 T-20 하고 되겠죠? T-20. 그런데 이 열량값과 이 열량값이 서로 같다. 그래서 QA와 QB가 같다 라고 놓고 풀게 되는 것이니까 자 풀어보시죠. 여기 분배 법칙 들어가고 분배 법칙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얘가 식이 12 마이너스 0.2t 이퀄 0.1t 마이너스 2 하고 되니까 얘네들 이항시키고 이항시키고 t 빠졌다. 그렇죠? 이항시키고 이항시키면 0.3t는 14 하게 되고 t는 0.3분의 14 하고 나오게 됩니다. 이 분수를 정수 혹은 소수로 고치면 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가운데 나와 있는 저 T, 즉 열평형이 일어나는 온도를 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총 3가지 유형을 해봤어요. 첫 번째, 그래프를 분석하는 문제, 객관식으로 주로 출제가 되고요. 두 번째, 그래프를 통해서 비열을 측정하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 열평형이 일어나는 온도를 구하는 문제, 이렇게 3가지 유형을 풀어봤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수업 중에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문제를 접하게 될 건데 그 문제들을 통해서 계속 연습을 해보면 자신감이 붙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얼마 남지 않은 중간고사 대비 기간 우리 함께 힘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